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기초정보관리하고 정기분 재무제표 등 거기에서만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아래 자료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그냥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네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자, 그럼 이번엔 거래처 등록을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카페에서 보면 위에는 회계 1급, 아래는 특별회. 그죠? 자, 그럼 거래처 코드 751번 제일 아래 빈칸에 751번 주식회사, 은빛 상사, 그리고 유형은 매출 1번,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업태 도소매, 종목 과정. 거래처는 그게 뜨네.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해남로 101 비즈타워 1001호. 이건 그냥 입력하는 거니까 그냥 보고 쓰기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건 끝이 났고, 자, 두 번째, 거래처별 초기월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해당 메뉴에서 거래처와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시오. 자, 거래처별 초기월에 미수금하고 단기 차입금액, 거래처별 금액을 이걸로 다 수정하라 그 이야기죠. 자, 그럼 거래처별 초기 6월로 가서 먼저 미수금 클릭해서 동의 금액을 2,885만원, 샛별전자는 2,450만원, 희망카드는 3,730만원. 입력하고 나서 아래 차익 없으면 잘한 거고, 차익 있으면 다시 검토해 보세요. 다음 단기 차입금에 주식회사 천안은 금액이 없고, 대한은행은 1,530만원, 주식회사 진성은 3,070만원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이제 얘도 끝이 났죠. 다음 3번, 정기분 결산 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입력 누락이 발견되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단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럼 아래 분계가 누락됐대요. 이거 우리 정기분 재무제표 맞출 때 처음 봤던 문제 그거죠. 우리 책에서 했던 거. 얘가 누락이 됐대요. 그럼 성급비용은 지금 우리가 인식시키는 거니까 자산이죠. 증가시켜야 되고, 보험료는 비용을 취소하는 거죠. 판관비니까 손익계산서에서 120만원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 분계가 보험료 120만원 취소하면서 성급비용으로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표 먼저 가서 성급비용이 없나요? 그러면 성급비용이라고 써서 120만원을 입력해 놓고,
현금비용, 그리고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서 보험료에서 금액 120만 원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120만 원을 줄여주면 6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단기 순이익이 2600 있는 거를 적어두고, 단기 순이익 2600만 원이고, 다음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서 불러오기를 해서 단기 순이익이 2600만 원이 되며, 다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2720만 원, 20만 원을 적어 놓고, 다음 재무상태표로 가서 2720만 원이라고 써서 대차 차액을 없애면 정확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초정보관리 1번 문제는 끝이 났고, 자, 분계 문제는 분계 6개 먼저 하고 이번에도 한 번에 입력을 할게요. 자, 7월 3일 날 개인 최윤진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의 이자 비용 50만 원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 13만 7,5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이번엔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럼 장부에 이자 비용 50인데 원천징수한 거 예수금 13만 7,500원, 나머지는 현금 지급했다. 그럼 현금 지급이 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면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고, 이자 비용은 무조건 전액을 쓰고 우린 대변에 원천징수한 예수금 13만 7,500원을 뺀 나머지 36만 2,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자, 다음 8월 19일 주식회사 대율의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외상 처분한 대금 700만 원이 회수기일이 도래하여 전액 당좌예금 계좌로 받다. 그럼 당좌예금 계좌로 돈이 들어온 거고, 자, 그럼 장부에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팔았을 때에 이 외상 대금은 장부에 계정강 뭐라고 적혀 있죠? 미수금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그리고 거래처 대율이라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이제 받았으니까 지워줘야 되겠죠. 자, 다음 9월 12일 주식회사 KG물산으로부터 공장 부지 사용 목적으로 토지를 8천만 원에 구입하면서 대금 중 5천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9월 말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일 취득세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우리는 토지를 취득한 거니까 공장 사용 부지니까 영업활동에 쓸 거죠. 그럼 토지가 차변이고 대변에 5천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그럼 3천만 원은 9월 말 지급하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 되고,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가 취득세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이 취득세는 취득시 부대비용이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토지의 취득 가격은 8,500만 원이 되네요.
10월 1일 서울 부품으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2천만 원에 대하여 부도가 발생하여 상환 청구를 하였다. 해당 어음은 부도 처리되었으나 회수 가능성이 있어 대손 처리는 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매출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면 받을 어음인데 얘를 우리는 부도 어음과 수표로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서울 부품 2천만 원 지워주고 얘를 부도 어음과 수표다. 이 부도 어음과 수표에도 거래처 서울 부품이라고 꼭 써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다음 11월 15일 전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외상매출금 1,500만 원이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첫 번째 볼 것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차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우리는 대손이 전년도에 발생한 거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대손 충당금에 모아두는 거고, 그리고 이 대손 충당금 짝지는 외상매출금의 짝지에 모아둬야 되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짝지인 대손 충당금에 모아둔다. 다음 12월 27일 주식회사 인천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1,200만원 중 700만원은 약속 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당좌예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럼 외상매출금 회수하는 거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인천 상사 1,200만원, 차변에는 700만원 어음 받았어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냐 볼 건데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으로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이고, 그럼 나머지 500만원은 당좌예금으로 받았다. 그럼 이제 일반 전표에 이 6개 전표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메인 매출전표에 자 가는데 과세유형부터 잡고 제가 하자라고 했죠. 자, 그럼 7월 2일자를 보면 번호 쓰실 분들은 7월 2일 쓰면 아래 번호 보이죠? 자, 첫 번째 7월 2일 날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그리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받았으니까 52번 매입 영세가 되겠죠. 받은 거니까. 다음 7월 25일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보는데 자 이제 우리 시험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인데 토지 글자 보이죠? 그럼 토지라고 쓸 거예요. 토지 자본적 지출이니까 토지 형질 변경이죠. 그래서 54번 불공. 자, 다음 8월 2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이번에도 불공제 사유인지 봤더니 매출거래처 접대 목적 이번에도 불공제 사유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으로 얘도 54번 불공. 둘 다 불공, 얘도 불공이고 8월 10일 직수출 하기로 하고 그러면 16수출.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이번엔 재료 A 그러면 불공제 사유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51번 매입과세. 그 세금계산서가 아래 거네요. 자, 그리고 10월 20일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 받았고 임가공, 제품 임가공이면 우리는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 이렇게 하면 이제 과세 유형은 전부 다 잡았고 자, 이제 1번 7월 2일 수출용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소래상사로부터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외상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원재료 산 거고 외상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네. 그럼 52번 매입 영세고 원재료를 230만 원에 샀고 다음 소래상사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자, 다음 7월 25일 당사가 소유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해 명성건축사 사무소에 330만 원의 수수료를 전액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토지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건축사 사무소에 들어간 돈은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죠. 땅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들어간 부대 비용이잖아. 그래서 토지라고 쓸 거라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불공제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대변의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죠. 그럼 7월 25일 날 54번 불공 토지 형질 변경이고 금액은 330만 원 포함. 그럼 3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명성건축사사무소,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우린 차변에 토지 이렇게 쓸 거라서 불공제였죠. 다음 이제 8월 2일 날 해진 냉동으로부터 매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냉동고 5대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변의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 그럼 우리 얘는 매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냉동고 샀으니까 800번대의 접대비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써라고 했죠.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미지급 비용이라 쓰고 이직이 들어오니까 그냥 귀찮아서 써둔 거예요. 자, 그럼 8월 2일날 54번 풀고 냉동고 5대 대당 300만원. 거래처는 해진냉동, 전자세금 계산서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자, 우리는 800번대의 접대비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다라고 써라 그랬죠. 800번대 접대비에 미지급금이라고 들어오면 되겠네요. 다음 8월 10일 미국에 소재한 포카라 제품을 2만 달러에 직수출하기로 하고 제품을 선적 완료하였다. 수출신고 번호 입력 생략하고 수출대금은 8월 30일 받기로 하였다. 선적일 시점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150원이다. 그럼 뭐 제품 매출이고 외상 매출금이고 선적일 기준 환율로 쓰면 되겠죠. 얘는 미래에 받을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고. 그럼 8월 10일 날 16 수출이고 제품을 팔았는데, 자, 우리 컴퓨터에 있는 윈도우 계산기 못 쓴다고 하니까 이 계산기로, 계산기 안 가지고 가실 분들은 우측에 있는 계산기를 쓰세요. 그럼 금액은 2만 달러에 앞에 곱하기 1150원. 그럼 2300만 원이 되네요. 그럼 2300만 원이고 거래처는 포카라. 자,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이고 대금은 전액 8월 30일 날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자, 다음 9월 19일 주식회사 대명으로부터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재료 A 1000개 개당 8,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전액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우리는 뭐 A 재료니까 우리 원재료 산 거고, 그리고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 찾아가겠죠. 자, 그럼 날짜 9월 19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재료 A
1000개 개당 8,000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명, 전자세금 계산서고, 붕괴는 혼합, 원재료고 당좌 예금에서 돈 찾아갈 거다. 다음 10월 22일 대한제작에게 제품의 인가공을 의뢰하여 제품을 납품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인가공 비용 1,200만원은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외주가공비 제조로 처리할 것. 딱 다 말해줬네. 차변에 외주가공비고 대변에 현금이죠. 그럼 10월 20일 51번 매입과세고 인가공 1,20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대한제작. 전자세금 계산서 우리는 외주가공비 500번 내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매매추 전표 입력은 끝이 났고, 이제 오류 수정 문제를 볼게요. 자, 8월 17일 제조공장의 창문이 파손되어 대한유리의 수선 수익적 지출로 한 후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다. 대금 5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번에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얘 스타일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얘도 지금 매입세 공제가 되면 매입매출 전표에 써야 되는데 일반 전표에 썼나봐. 일반 전표 8월 17일 날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써뒀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5만원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매출 전표에 이렇게 다시 쓰란 이야기예요. 지금 카드로 해서 매입세 공제되니까 57번 카드과세로 써줘야 되겠죠. 그럼 매입매출 전표에 8월 17일 날 57번 카드과세고 우리는 창문 수선 금액은 55만원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어디죠? 대한유리에서 대한유리, 카드사는 국민카드, 붕괴는 그냥 미지급 비용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혼합으로 가야겠네요. 자, 500번대의 수선비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그럼 거래처 국민카드로 써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미지급 비용 써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일반 전표에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거는 지워버려야 되겠죠. 기존에 입력된 거는 지워주고 얘만 남아있도록, 매매추 전표에만. 다음 2번 11월 22일 주식회사 영천으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은
특정 거래처에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그럼 지금 세무계산서 받았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있을 건데 특정 거래처에 지급할 거라고 생각했었으면 접대비라고 불공제 처리해뒀겠죠. 그런데 이게 특정 거래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그럼 광고 선전비가 되어서 51번 매입과세로 바꿔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 매입 매출 전표에서 11월 22일 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51번 매입과세로 해서 광고 선전비로 쓸 건데, 이거 매입 매출 전표에서 과세 유형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예, 손대면 아래 분기 사라져요. 그럼 미지급금 되어 있던 거 기억 못하고 그냥 바꿔버렸으면 아래 분기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 문제도 안 적혀 있잖아. 그래서 아래에다가 새로 써놓고 기존 거 지워버리세요. 그럼 51번 매입과세에 위에 거 보고 따라 쓰면 되잖아. 그리고 뭐 품목이나 코드는 엔터 치면 계속 따라와요. 그럼 얼마나 편해. 그죠? 그럼 원재료를 광고 선전비 800번대로 쓰고, 대변에 방금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럼 미지급금이다라고 330만원 나오게 써놓고 이렇게 분개되게 해놓고 기존에 있던 전표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이제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끝났고, 다음 결산. 자, 수동결산부터 먼저 보면 5월 1일 전액 판매관리비로 처리된 보험료 840만원 중 280만원은 다음 연도 기속될 보험료다. 지금 판관비 보험료로 처리된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얘가 이 중에 280만원이 내년 거면 우리는 280만원만큼 보험료 판관비를 취소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비용 취소했으면 얘는 미리 준 비용이다. 내년 거 선급 비용 28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문제는 기말 재고 자산 입력만 해주면 되니까 얘는 자동 결산 가고, 3번도 공장 거 영업부고 구분해서 자동 결산하면 되겠죠. 이것도 우리 자동 결산 가면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첫 번째 보험료 차익 분거 취소한 수정 분계만 하고, 자, 수동 결산 항상 먼저 하고 자동 결산 해야 된다라고 했죠. 먼저 이 분계부터 하고, 자, 다음 입력하셨으면 창 닫고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 치고, 그럼 2번 문제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을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530만원 쓰고, 화면 조금 내려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880만원을 쓰고, 기말 제품 재고액에 1050만원을 써주면 이번 문제는 결산 분개할 준비가 되었고, 다음
감가상각은 자, 공장 거 영업부 거 구분해야 되죠. 자, 공장 거 560만 원은 우리 518번 일반 감가상각비에 차량 운반부에다가 560만 원을 써야 되고, 여기에 다음 영업부 거는 아래쪽 판관비에 800분대 감가상각비 있는 곳에 건물거 1,500만 원, 그리고 비품거 180만 원. 그리고 전표 추가. 그럼 이제 결산 문제도 끝났죠. 항상 자동 결산 분계 완료를 보고 그래야 내가 전표 추가한 거예요. 얘 없으면 전표 추가 안 한 거죠. 이쪽에 전표 추가 꼭 누르시고, 자 이제 조회 문제 볼게요. 4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계정 과목 나오고 거래처 말하면 거래처 원장 가라 그랬죠. 그냥 거래처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거래처 원장은 소송이어도 돼요. 그럼 여기에 4월 말 현재 4월 30일 외상매출금 전체를 볼 거면 거래처에서 그냥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거래처가 가장 큰 거래처명 풍진상사 금액은 5,070만 원이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물어보면, 자 보세요. 이런 문제 답안 작성 가면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래처명 써라. 그리고 얘는 주식회사 풍진상사고, 그리고 금액은 이 금액이다. 이렇게 쓰도록 하니 두 개 있죠. 이렇게 해서 조회들 써주시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얼마인가? 이것 부가세 신고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21번 칸을 보면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그럼 아래 21번 칸에 보시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189만 5천 원 있는 거 확인되시나요? 다음은 3번 5월에 지출된 제조경비 중 가장 큰 계정과목 코드와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제조경비 이런 분류를 물어보면 일단 일개표 월개표로 들어갈게요. 그럼 일개표 월개표에 가서 5월 지출된 거 5 엔터 엔터 5 엔터 엔터 하셔도 되고, 그럼 한눈에 제조경비가 일단 보이도록, 그럼 제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전력비다. 그죠? 찾으셨나요? 전력비 계획 금액이 611만 원으로 제일 크잖아. 근데 코드 번호 알겠나요? 물어보면 코드 번호잖아. 자 그럼 여기서 전력비에서 더블 클릭. 위에 전력비 코드 번호 보이나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들어오면 또 아래 날짜 있는 거 더블 클릭하면 아래 분계 보여요. 그럼 전력비 516번이라는 거 알겠죠? 장부들은 더블 클릭하면 그 안은 내용으로 들어가요. 전산 장부들은. 그럼 516번에 611만 원이 답이 되겠죠? 지금 질문한 게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이니까. 이해가시죠?